여러분 안녕. 오늘은 세조와 성종이 조선의 기틀을 어떻게 다졌는지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조의 업적을 논하기에 앞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과정부터 살펴봅시다. 문종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 등에게 세자가 즉위하면 잘 보필할 것을 부탁하며 승하합니다. 문종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은 1453년 김종서의 집을 불시에 습격하여 그와 그의 두 아들 모두를 죽입니다. 거사 직후에 김종서가 모반하였으므로 처단하였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곧이어 단종의 명이라고 속여 중신들을 소집한 뒤 한명회로 하여금 사전에 준비한 계획에 따라 황보인 등을 죽이도록 하였으며 수양대군의 친동생인 안평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과 한패가 되어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라는 명분으로 강화도로 귀양 보냈다가 사사하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쿠데타로 반대파를 숙청한 뒤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그는 의정부 영사와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 병마도통사 등을 겸직하였습니다. 바로 권좌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방원이 오버랩되네요.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계유정난 이후 용상에 오른 세조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성산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 복위를 계획했고 동생인 금성대군도 단종 복위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세조는 사육신과 금성대군은 물론 어린 단종까지 죽이며 권력 쟁취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권좌에 오른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시키고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시해의 난을 이유로 유양소를 폐지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도 했고요. 한명회의 건의로 시작된 오가작통법을 통하여 세금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세조는 육전 상정소를 설치하고 경국대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호전이 완성되었고 1466년 편찬이 일단락되었지만 보완을 계속하느라 전체적 시행은 미루어졌습니다. 예종대의 작업이 끝났지만 예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성종대에 최종적으로 경국대전을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분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는데요. 과전에 충당할 토지가 부족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는 목적 또한 있었습니다. 사실 직전법은 세조의 즉위를 찬성하고 그러한 관리들에게만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군주로서 치적군주로서의 세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조가 어떤 군주였다고 평가하시나요? 예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여 당연히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이나 자신의 형 월산대군이 왕위를 계승할 것 같았지만 한명회의 도움으로 자산군 성종이 구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하여 경연을 부활시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읍사를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가요로 추정되는데요. 성종 때 편찬된 악학괴범의 노랫말이 훈민정음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악학괴범은 음악사전이고요. 궁중음악은 물론 당악, 향악에 관한 이론 및 제도, 법식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삽입해 쉽게 설명하는 국조 오래이도 성종 시기에 편찬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의 역사를 기록한 동국통감도 편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초 왕들이 국가의 기틀을 다졌던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